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마동석이 연기했던 집에 건물을 수호하는 성주신이 있다. 하지만 이 성주신 외에도 부엌을 관리하는 신이 있다. 바로 불과 재물의 신이라고도 하는 조왕신이다. 부엌은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 때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과 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곳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조왕상을 차려놓고 집안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빌며 절을 해왔으며 새벽에 부뚜막 위에 깨끗한 청수를 떠놓고 집안의 무사함을 빌기도 했었다. 신화 속의 조왕신은 집안의 최고신 자리를 놓고 성주신과 싸웠으나 지는 바람에 성주신과 사이가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다. 오늘은 부엌을 지키는 신, 조왕신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조왕신은 원래 신이 아니라 이름이 장단인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이었다. 장단의 부친은 성안에서 음식점을 열어 그를 부양하여 공부시켰다. 장단은 공부를 비교적 열심히 했지만 시험 성적은 항상 잘 나오지 못해 몇 차례의 시험에서 석차에 들지 못하면서 그는 점점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다. 옛날에는 음식점을 열면 보통 여관을 함께 경영하여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외상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성 밖의 시골 사람이 성 안에 일이 있거나 장사하러 와서 만약에 수중에 돈이 부족하면 먼저 음식점에서 먹고 거주하며 다음날 다시 갚곤 했으며 빚을 질질 끌며 갚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는 부친이 장단이 한가하여 심심해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장단아, 너 할 일이 없으면 나 대신 시골에 한번 내려가서 우리 집에 빚진 농가 몇 군데로 가서 외상값 좀 받아서 오는 게 어떠냐? 장단은 벌써 어디로 좀 나다니고 싶던 터라 두말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시골로 내려갔다. 시골의 농가들은 성 안에서 채권자의 아들이 돈을 받으러 오자 아주 드문 일이라 여기고 집마다 고기와 술로 대접했다. 장단이 이 마을에서 다 먹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저 마을에서 그를 청하러 사람이 왔다. 그는 술을 아주 잘 마셨기 때문에 농가의 사람들과 의기투합하여 매우 빨리 그들과 친구가 되었고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새에 4에서 5일을 머물렀다. 그의 부친은 아들이 외상값을 받으러 가서 술을 배워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장단은 이렇게 자신에게 대접했던 농가에 대해 매번 성 안에 와서 묵을 때마다 그들에게 공짜로 술을 주었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성 안에서 한 무리의 술친구를 사귀었다. 장단은 사람됨이 호탕하고 쾌활하며 돈 씀씀이가 호화로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와 교제하였다. 이들은 온종일 일 없이 서로 내왕하고 교제하며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심지어는 밤을 새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모는 일찍부터 장단에게 그만두도록 권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 음식점에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그를 환대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마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와서 중매를 서게 되었는데 여자 쪽의 성은 소씨 집안이고 비록 여자 쪽 집이 가난하긴 했지만 장단의 마음을 잡아놓기 위해 부모도 혼사에 동의했고 장단과 소씨는 혼례를 마쳤다. 결혼 후 소씨는 어질고 총명하며 예의를 알아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그녀의 설득하에 장단도 정말로 이전의 술친구들과 아주 적게 왕래하고 한가할 때는 부친을 도와 음식점의 일을 돌보아 주어 가족들이 아주 화목한 날들을 보냈다. 좋은 날은 몇 년 가지 않아 장단의 부친이 돌연병으로 쓰러지고 이어서 모친도 몸져 누워 장단과 소씨는 급히 부모를 위해 의사를 구하고 약을 얻으러 다녀 음식점은 할 수 없이 휴업하게 되었다. 동네의 수다쟁이 부녀자들은 장씨 집안의 두 노인이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소씨가 재수가 없어 시부모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소씨의 귀에까지 전해져 소씨는 하도 억울해서 방 안에 홀로 숨어 울었다. 장단은 부인이 우는 이유를 명백히 물은 후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이 오곡과 잡곡을 다 먹는데 어찌 병이 안 나겠소. 나는 당신을 믿으니 다시는 그런 근거 없는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오. 소씨는 장단의 화통하고 너그러움에 감동했다. 부부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장단의 집안에서 하던 음식점이 휴업하여 수입이 없자 자신이 집안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픈 사람이 2명이나 있으니 앉아서 재산을 까먹기만 하여 생활이 매우 궁색했다. 부치는 몇몇 농가에 아직 갚지 않은 외상값이 남아있음을 생각해내고 장단에게 말하여 장단이 외상값을 받으러 가려고 하자 부모는 그의 술을 좋아하는 버릇이 다시 나올까봐 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두 노인의 병을 치료하고 약을 사는데도 돈이 필요했으므로 할 수 없이 그에게 다시 외상값을 받아오게 하면서 아내 소씨는 그에게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장단은 외상값을 받으러 가는 길에 아내 소씨의 말을 기억하고 한 집을 들를 때마다 밥만 먹고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농가에서 직접 빚은 좋은 술을 꺼내와도 마시지 않았다. 며칠 후 장단은 외상값을 다 받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장단이 이미 성이 멀리 보일 만큼 왔을 때 강을 지나는데 갑자기 흙더미 뒤에서 커다란 들개가 몇 마리 튀어나왔다. 이런 들개는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데 익숙했고 욕심을 내어 혼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습격하곤 했다. 들개가 장단을 단단히 에워쌌고 당황하면서 사람 살려 하고 고함을 질렀다. 마침 공교롭게도 부근에 버려진 보릿집 더미 안에서 몇 사람이 숨어서 도박을 하고 있다가 장단의 고함을 듣고 모두 달려오니 들개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장단은 구출되고 난 후 황급히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그중 왕삼이라는 사람이 장단을 알아보고 말했다. 당신은 성 안에 사는 장단이 아니오? 이것도 인연인데 마침 오늘 내가 돈을 땄으니 한턱 내겠소. 장단을 위해서 한잔합시다. 장단은 속으로 가고 싶지 않았으나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을 따라 성 안의 술집을 찾아가 함께 한바탕 술을 마셨다. 밤에 술을 거하게 마신 장단은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게 된 연유를 아내에게 말했고 소씨도 원인이 있어 마신 것이니 그를 용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단의 부모는 그동안의 치료도 소용없어 두 분 다 그만 돌아가셨다. 강에서 장단을 구해주었던 그 사람들은 원래 모두 그 지역의 건달이었으며 장단과 사귄 후 자주 그에게 와서 밖에 나가 술 마시고 노름을 하자고 청했다. 장단은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두터운 정을 거절하지 못하여 자주 왕래하다 보니 결국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가끔 그는 도박하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 집안의 물건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었다. 부인 소씨는 몇 차례 간절히 권유했지만 장단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비록 장단이 술을 탐하고 도박을 좋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활이 오래가면 자신은 반드시 집도 땅도 없는 처지가 될 것이며 어질고 총명한 부인까지 불행해질 것이라는 걸 명백히 알고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아내와 이혼하려는 생각을 소씨에게 밝혔다. 소씨는 매우 상심하여 울며 말했다. 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찌 친정으로 돌아가란 말이세요? 또 내가 가고 나면 당신은 혼자 어떻게 살려고요? 그러나 장단의 생각은 이미 정해졌던 터라 다음날 소씨를 친정으로 돌아가게 했다. 소씨 집안은 매우 가난하여 소씨가 돌아오자 입이 하나 더 늘게 되었다. 얼마 후 소씨의 부모도 모두 죽었다. 소씨의 오빠는 소씨를 지나가던 장사꾼에게 팔려 했지만 올케가 이 일을 알고는 반대했다. 올케는 소씨가 장씨 집안에서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친정에 돌아온 그녀를 팔아버리는 건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여 남에게 부탁해 소씨를 양아라는 성 안의 사람에게 중매했다. 소씨는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으나 오빠가 그녀를 팔아버리려 한다는 걸 듣고 할 수 없이 응했다. 다시 시집가는 그날 소씨는 통곡하며 울었다. 장단은 술을 마시고 도박하기 위해
마지막에는 결국 남아있던 방도 다 팔아버리고 방을 팔아 얻은 돈도 얼마 안 가 다 써버렸다. 이전에 술 친구들은 그가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자 점차 그를 멀리했다. 장단은 돈이 없어도 약삭 빠르게 굴어 이전에 친구와 왕래하지 않고도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갔으며 결국 거지가 되었다. 생활에 절제가 없고 음주를 과도하게 하여 그의 몸은 허약해졌으며 항상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따라 밥을 구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장단은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양아의 집 문 앞에 와서 큰 소리로 구걸했다. 소씨가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보니 바로 자신의 전 남편인 장단이었다. 소씨는 황급히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 즉시 대문을 잠그고 음식을 찾아 그의 허기를 채워주었다. 이때 양아가 외출해서 돌아왔다가 문을 두드리는데 양아에게 이 모습을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으나 장단이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당신은 먼저 문을 여시오. 난 숨을 곳을 찾아 숨어 있겠소. 소씨가 양아에게 문을 열어줄 때 장단은 주방에 커다란 아궁이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뜻밖의 양아는 집에 들어서자 배가 고프다고 소리치고는 소씨에게 불을 피워 밥을 지으라고 했다. 소씨는 장단이 아궁이로 숨어 들어간 것을 모르고 땔감에 불을 붙여 아궁이로 집어넣었고 아궁이 속에 숨은 장단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알았지만 양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두려웠고 또한 소씨의 결백을 위해 불길을 참고 아궁이에서 나오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렇게 죽어갔다. 그렇게 장단은 죽어서 그의 영혼이 염라대왕 앞에 이르자 염라대왕은 이름을 묻고 생사부를 찾아보고 말했다. 너의 얼굴이 어찌 나보다 더 검게 되었느냐? 넌 아직도 수명이 10년은 남았으니 이곳에서는 널 받아줄 수가 없다. 어서 현세로 돌아가거라. 장단의 혼백이 대답했다. 저는 아궁이 속에서 타 죽어서 얼굴이 검게 그을린 것입니다. 제 몸은 완전히 타서 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현세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이어서 장단은 자신의 일생과 타 죽게 된 이유를 염라대왕에게 말하니 염라대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일을 천상의 옥황상제에게 보고했다. 옥황상제는 보고를 듣고 장단이 아궁이 속에서 타 죽은 것을 참작하여 그를 조왕신으로 봉했다고 한다.